방수현 결국 이별었다.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안세영 은퇴 사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을 비판했던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삼성생명 이 국회의원과의 통화에서 대표팀의 어수선한 규정이 완화된다면 다시 대표팀을 위해 뛰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세영 선수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라며 만나고 싶었던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안 선수의 목소리에 담긴 메시지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시간이었다며 안 선수는 대표팀의 나이 제한이나 부상 관리 등에 대해 협회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연욱 의원은 안 선수는 대표팀에서 정확한 업무 프로토콜이 없어서 어수선했다며 여러 규정이 조금 더 조율이 되고 완화된다면 저는 또다시 대표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라고 답했다고 얘기했다. 또 젊은 선수들을 위하여 낡은 관행을 혁신하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축사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면 선수들이 성적을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전언. 정 의원에 따르면 안세영은 배드민턴협회가 진행하는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안세영이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정식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라고 했는데 협회가 바로 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맞나 의심이 많이 들긴 했다. 그래서 그게 정식으로 되면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연욱 의원은 안세영이 최소 4주 정도 무릎과 발목 부상에 대한 재활에 집중하고 상태가 나아지면 시합에 다시 임하겠다고 했다며 마지막으로 안세영 선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며 안세영과의 통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 정 의원이 적은 안세영의 말은 저는 정말 대표팀은 나의 꿈이었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거를 이루고 싶지만 대표팀 내에서 선수들. 저는 항상 부상에 항상 시달리고 있어서 선수 치료관리 프로토콜이 조금 더 발전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대표팀을 대표팀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긴 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조율이 되고 완화가 된다면 저는 또 다시 대표팀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안세영 선수와 통화 내내 얘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안세영 선수의 얘기를 듣고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5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라 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9위 허빙자오를 게임 스코어 2대0, 21대 13, 21대 16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수확했다. 목표했던 정상에 오른 안세영이었지만 그는 기쁨을 얘기하는 대신 작심한 듯 협회의 행정을 비판하는 말을 꺼냈다. 당시 자신의 부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안세영은 내 무릎 부상은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다. 파리올림픽에 나올 수 없는 상태였는데 협회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고 대표팀에 실망을 많이 했다면 나는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너무 협회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길게 설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귀국까지 말을 아끼던 안세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남기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세영은 저는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자리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시스템, 소통, 케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진상을 파악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확인했다.
문체부와 체육회에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협회와 선수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에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낸 바 있다. 2. 파리를 집어삼킨 배드민턴 천재 안세영의 피 끓는 금메달. 생각보다 부상이 심각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많은 실망을 했다. 이달 초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 삼성생명, 은 금빛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표팀 생활 7년 동안 쌓였던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계속 함께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며 은퇴를 암시하는 말까지 했다. 2017년 중학교 3학년 때 태극마크를 단 안세영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전반적인 대표팀 운영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했다. 선배 빨래, 방 청소 등 오랜 학습이 남아있는 선후배 문화를 힘들어했고 자신에게 맞는 개인 스폰서 용품을 쓰지 못하는 것도 불만이었다. 무엇보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릎 부상을 딛고 투혼의 이관왕을 달성한 뒤 협회의 대처에 불신이 크게 생겼다. 협회는 당시 1차 검진 때 금방 나을 수 있다고 했으나 안세영의 부상은 쉽게 나을 상태가 아니었다. 꾹꾹 참아왔던 감정들은 올림픽 금메달로 목소리에 힘이 실렸을 때 분출시켰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방수현 이후 나온 한국 배드민턴의 여자 단식 금메달은 안세영의 피 끓는 메달이었다. 하지만 후폭풍도 거셌다. 대회가 한창일 때 나온 안세영의 목소리는 모든 이슈를 집중시켰다. 실력으로도, 인터뷰로도 파리를 집어삼킨 것이다. 이에 안세영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하다며 저의 발언으로 인해 축하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셔야 할 순간들이 해일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됐다고 사과했다. 꿈을 이루고도 달콤한 피날레를 맺기보다 불합리한 관습들을 유연하게 바꾸자 하며 소신을 택한 안세영의 삶을 이달의 스포츠 핫피플에서 돌아봤다. 안세영이 배드민턴 라켓을 처음 잡은 건 초등학교 1학년 때다. 배드민턴 동호인인 아버지 안정현 씨, 어머니 이현희 씨를 따라 체육관에 가서 재미로 쳤다. 안세영은 어렸을 땐 좀 뚱뚱해서 건강도 생각할 겸 시작했는데 재미를 붙였다 으고 떠올렸다. 복싱 국가대표 출신 아버지의 DNA를 그대로 받아서인지 재능이 남달랐다. 실력이 쑥쑥 늘고 어린 나이답지 않게 승부근성도 강했다. 안세영이 두각을 나타낸 건 초등학교 5학년인 2013년부터다. 그때 언니, 오빠 선수들과 연습하면 다 이겼다고 한다. 같은 해 펼쳐진 원천 요넥스 코리아 주니어 오픈 여자 단식에서 처음 우승했고 그 이후로도 5년간 1위를 놓치지 않았다. 2017년엔 한국 배드민턴계가 술렁였다. 여자 단식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한 중학교 3학년 선수가 현역 국가대표와 성인부, 고교 선수 7명을 연달아 제압한 것이다. 중학생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건 한국 배드민턴 사상 최초였다. 1년 뒤 두 번째 나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안세영은 또 9전 전승을 거두며 돌풍이 아님을 증명했다. 안세영의 무서운 성장세는 침체기에 놓인 한국 배드민턴의 희망이었다. 협회 내부에서도 방수현, 성지현을 능가하는 독보적인 에이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주니어 시절부터 승승장구하던 안세영은 처음 출전한 국제종합대회에서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1회전에서 천이페이, 중국을 상대해 힘 한 번 못 쓰고 패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안세영이 겪은 첫 시련이었다.
충격이 컸지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도끼를 품었다. 천이페이에게 진 이후 아시안게임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들과 실력 차가 안 나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앞으로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연습하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다. 그러면서 천적의 존재는 나를 더욱 독하게 만든다며 훈련도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야간까지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훈련을 했다는 안세영은 3년 뒤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 순조롭게 8강까지 진출했다. 4강 길목에서 만난 건 또 천이페이다. 일방적인 경기였던 아시안게임과 달리 팽팽하게 맞섰으나 역시 천적을 넘지 못하고 8강에서 첫 올림픽을 눈물로 마무리했다. 안세영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힘을 가졌다. 7전 전패를 당했던 천이페이에게 2022년 7월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안기고 정상에 올랐다. 막힌 혀를 뚫은 안세영은 천적 징크스를 깨고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실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23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 중 하나인 전용 오픈을 제패하는 등 국제대회 우승만 7차례 달성했다. 2018년 처음 세계 랭킹 순위에 진입할 때 맨 뒤에서 두 번째인 1335등이었던 안세영의 이름은 어느새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 세계 1위 자격으로 나간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복수의 무대였다. 먼저 진행된 단체전 결승 단식 첫 경기에서 안세영은 항저우가 고향인 천이페이를 2대 0으로 완파했다. 안세영의 활약으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기세를 이어가 1994 히로시마 대회 이후 29년 만에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안세영의 서륙전은 계속됐다. 개인전에서도 결승에서 맞닥뜨린 선수는 역시 천이페이였다. 단체전 맞대결 때보다 접전이 이어졌고 경기 중 오른 무릎 통증이 심해져 잠시 치료를 받기도 했다. 33분 혈투 끝에 1세트를 따냈지만 2세트는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내주고 말았다. 딸이 아파하는 모습에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이제 그만 기권해도 된다고 소리쳤지만 딸을 말릴 수가 없었다. 안세영은 무릎에 테이핑을 다시 하고 3세트에 임해 결국 투혼의 이관왕을 달성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2개나 목에 걸고도 안세영은 들뜨지 않았다. 대회 이후 쇄도하는 방송 출연이나 광고 요청, 인터뷰 제의 등을 모두 고사했다. 그는 선수로 보여드려야 할 게 많다며 꿈을 이룬 다음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루지 못한 꿈은 바로 올림픽 금메달이다. 그래서 당시엔 휴식과 부상 치료를 최우선적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부상 정도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아시안게임 직후 병원 검진 결과 오른 무릎 슬개건 부분 파열로 2주에서 6주 정도 재활 후 복귀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다른 병원을 찾았더니 처음 진단과 다르게 짧은 시간 내에 좋아질 수 없고 올림픽까지 통증에 적응하면서 견뎌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부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워낙 큰 나머지 정말 땅굴을 많이 팠다. 고 힘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안세영은 부상 탓을 하고 싶지 않았다. 파리에서 낭만 있게 끝내겠다 하는 출사표로 올림픽 금메달을 계속 꿈꿨다. 그리고 실제 올림픽 전 마지막 2차례 국제대회 결승에서 천이페이와 우승 1번, 준우승 1번을 나눠 가진 것도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 통증에 적응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린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사전 캠프 훈련 중 발목을 다치기도 했지만 언제나처럼 강심장과 상대 허를 찌르는 경기 운영으로 금빛 스매싱을 날렸다.